예, 안녕하세요. 지나긴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데, 보통 명절 전후로 해서는 유독성이 많이 빠지고, 좀 장이 좀 비리비리한 그런 장이 좀 연출이 되는데, 의외로 이번 추석은, 추석 이후에 유동성도 많이 좀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대기했던 대기 자금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거 좀 유입이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기존에 이제 그 추석 전에 선조를 매수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선조를 매수했는데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1조를 더 매수를 해줬어요. 1조 600억을. 이 기간이 이제 일부 물량 주척 정도 매도를 하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천억 개나 외국인이 추가 매도를 좀 해준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저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갭상을 해서 시가가 약 1.3%나 갭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끝내는 이제 꼬리도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하고 로봇하고 반도체 쪽에 이제 세계 섹터에 고루고루 좀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로켓 헬스케어, 네, 로켓 헬스케어를 저번 추석 전에 반을 팔고 오늘은 좀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매매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120선 인근에서 10% 이상 슈팅 줄 때 이렇게 50%씩 매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로봇하고 원전이 이런 아침에 반도체 엄청나게 굴 뿌었죠.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바턴을 이어받아서 로봇하고 원전 쪽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줬었죠. 그래서 저도 저기 로봇 쪽은 저는 매수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아침에 매수를 했다가 본전 인근에서 그냥 팔았어요. 일부 손절을 좀 했고요. SK 하이닉스 그거 샀다가 지금 이제 매도를 바로 해버렸고, 그리고 클로봇은 사서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거의 한 10% 정도 지금 수익 중이고요. 그래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팔 생각이고, 그리고 로보티즈도 오늘 대금이 엄청나게 좀 터졌잖아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서 현재 한 5.7% 정도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로봇 두 종목, 그리고 바이오 한 종목 이렇게 이제 보유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주도주를 보시면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저기 있죠. 네, 반도체와 기존에 반도체 쪽,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도 일부 있기는 했는데 여기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무적을 했잖아요. 1대3 무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올랐고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세모 정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하고 로봇이죠. 로봇하고 반도체 쪽 이쪽하고 일부 저 원전 쪽 SMR 그래서 이제 3파전이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반도체와 그리고 SMR 원전 쪽 그래서 로봇 쪽부터 좀 보시면 자 클로버 뭐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1위 클로버 2위 로보티즈 뭐 해성 로보틱스인가요? 뭐 그런 데 올랐는데 그 소프트뱅크가 저 ABB 로봇 사업부를 7.6조를 주고 인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탄력을 받았는데 요거 외에 개별적인 다른 이슈는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봇 섹터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지는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로봇이 요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기존에 클로봇하고 사별하고 로보티즈는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의 2개 가까이, 3개 가까이가 20% 이상의 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쪽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취하셨을 것 같고, 자,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종목이라서, 해성 에어 로보틱스는 지금 100이죠. 다 제외하고, 거래 대금도 27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로봇 쪽에서는 추가할 종목이 뭐 딱히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이토젠하고 무코닉 프로티아 정도 있는데, 자, 사이토젠도 지금 100이죠. 124년 걸려 있고, 그리고 온코닉은 기존에 관심 종목이었고, 그 다음 프로티나가 저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얘는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다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인간 터져줬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프로티나. 네,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프로틴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프로틴 하나 추가한 종목 되고, 로봇에서는 없었고요. 기존에 다 관심 종목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펜텍이 19%, 한미가 18%, 뭐 IST가 12%, 한 3개 정도 종목을 보면 펜텍 지금 100이죠. 제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오늘 거래대금이 6천원 가까이 터져줬죠. 그 위치도 좋고요. 예, 전고점 12만 7천원. 다음 주에 트라이 한번 하겠죠. 한미반도체 이렇게 하나를 추가했고 얘가 넥스트에서 지금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ISD가 있는데 얘는 거래대금이 없죠. ISD 그래서 거래대금 142억밖에 안 터져서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나 추가했고 반도체 전공정이 뭐 원익홀딩스 있는데 얘는 뭐 반도체도 하고 뭐 로봇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로 상한가 들어간 거 추가를 좀 해줬고요.
원익 같은 경우는 여기 23,000원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4만 원 라인까지 좀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 이 정도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제 PCB 쪽도 있어요. 반도체 이 회로기파를 만드는 거기서 이제 대덕전자 얘를 하나를 좀 추가했고요. 15%가 쪽을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대덕전자 여기 보시면 2,000원 터졌죠. 여기 신고가다 여기 43,000원 10%밖에 안 남아서 얘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대덕전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하고 대덕전자,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프로티나 정도 좀 추가를 해줬고요. 기타 뭐 추가를 할 종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요 정도 있고, 원전 쪽에서 뭐 에너비라고 우진 정도가 좀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너비는 기존에 여기 모니터링을 하는 종목이고요. 에너비 흐름 뭐 15%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오진도 뭐 12% 상승을 좀 해줬고요. 오진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중간에 M단계에 지금 12,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도 있기 때문에 추가한 종목이 없었고, 히토리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슈죠. 또 중국에서 히토리 수출 통제를 한다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니온 머터리얼, 그리고 뭐 동국 RNS 이런 애들이 좀 올랐는데, 얘는 이제 분리테마기 때문에 할 게 없을 때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0짜리 걸려 있고, 저 100이죠.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추가는 좀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프로틴 하나 추가를 했고, 여기서는 프로틴 하나를 추가했고, 로봇 쪽에서는 기존엔 다 관심 종목이었죠. 클로버, 사면, 로보티즈 추가할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대덕전자와 한미반도체 그 두 개 정도 추가를 할 만했고요. 대덕은 여기 PCB 업체죠. 이 원전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투산에너비랑 우시는 보유 종목이었고, 요거 외에는 뭐 별다른 추가할 종목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반도체와 그리고 SMR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홍보 때문에 좀 메인 이슈로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저기 미국하고 에미리트하고 항상 수출 규제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뭐 몇십 종가 해가지고 이제 칩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간밤에 미국 그 반도체 업체들이 AI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올라졌고, 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수주에 대해서 이제 수주 물량도 확대되고, 미국의 신규 SMR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원전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같은 게 좀 다시화가 될 거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요 에너비를 관련된 뭐 4분기 수주 이슈가 밝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상승을 해줬고요. 이제 이 정도로 좀 작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공지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상장 종목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가 해제되는 종목 중에 해볼만한 종목이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 장을 보시면 지금 0.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D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여기 안에 요만큼이 이제 박스권이었잖아요. 그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했다가 시간 내에서 한 1%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금 더, 얘도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자, 오코닉 같은 경우는 1대3 보증 이슈로 이렇게 점상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뭐 상한가 먹는 매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상을 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빠지면 이제 훅 빠지는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위치도 높고 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18,000원 라인을 떨어져서 여기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그럴 때나 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도 지금 얘 반도체 로봇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선이 여기 보이시는 23,000원, 여기 보이시죠? 박스권. 23,000원이 저항선이고요. 여기까지는 좀 상승을 한 20% 정도 남았죠. 23,000원이면 상승을 해줄 거라고 좀 보이고, 여기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목표 지점은 여기 42,000원, 141% 위치긴 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봇하고도 엮여 있고 지주사하고도 엮여 있고요. 원익홀딩스는 원익이라는 그룹의 지주사죠. 지주사 테마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 테마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묶여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은 비교적 좀 약하죠. 지금 잠도 좋았는데 공수기는 조금 거리대금 터질 때 9,000원 나올 때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주목을 할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고가가 96,800원, 97,000원이라서 지금 약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97,000원을 돌파하고 약 10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또 위로 이제 새로운 박스권이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새로운 박스권이 이렇게 열린다. 97,000원 안착하고 10만 원까지 안착을 하면 요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 또 박스를 뚫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지지만 잘 해준다면 97,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제 스윙으로도 접근이 이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를 한 1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높여서 리포트들을 좀 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40만 원대에서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40만 원대는 43만 원 가까이 지금 올랐는데 이 같은 경우도 한 48만 원까지 지법가에서 목표가를 수정해서 좀 높여 잡았고요.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은 뭐 77만 원까지 열려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자체도 계속 장대 양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계속 보면 지금 점으로 올라서 시가가 8% 가까이 갭으로 올라서 한 10% 인근에서 끝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가 또 8% 인근에서 형성이 되고 또 종가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10% 인근에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4만 오늘 저점이 41,600원이네요. 41,600원보다는 여기 이제 통합이 아니라 PLX로 볼게요. 자, 여기를 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600원. 자, 41,600원 라인을 41만 6천원. 6천원 라인을 손절가는 보고서 스윙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의 추세대로라면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을 뚫고 올라가 주는 한 얘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리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을. 그래서 스윙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을 손절로 잡고서 좀 분할로 매수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좀 보이고요. 왜냐면 거래대금 자체도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0만 원 단위예요.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조 거의 이제 3조 가까이 거래대금 터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보이고요.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엔비디아의 손정희 회장의 ABB 로봇 사업 인수로 많이 좀 뜨기는 했는데 얘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정신해주고 있어요. 기존의 신고가가 요 44,000원이었죠. 그리고 또 10만 원대로 올라왔고 지금 17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박스권에 요 높이까지 한번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요만큼 박스권을 형성하다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또 이 박스권의 높이인 요만큼에 해당하는 박스권까지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려놨고 다시 요 박스권 또 뚫고 요 박스권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높이까지 또 올라가겠죠. 요만큼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거래대금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거래대금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8조가 나와야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 이상이 나와야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8조가 나오고 구간하고 얘하고 이제 딱 매칭이 되죠. 여기서도 이제 오르는 구간에서 보시면 8조 이상이 나오잖아요. 8조. 이거 보시면 8조. 요 네모 박스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14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조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 박스권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죠. 14조 이상 구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4조 이상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이제 나오죠. 14조 이상 구간.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20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또 매수를 했고요. 지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유동성이 이제 유입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뜨고 있는 섹터가 로봇과 반도체와 이제 원전이 새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 박스를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작은 박스권을 뚫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또 스윙으로 이런 지점에서 고점 지점 30만 원 지점에서 20만 원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또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시중 거래대금이 6천억이죠. 6천억이니까 한 75억에서 150억 사이 일본봉에서 그 정도 나올 때 또 추가적으로 15% 이상 상승하는 이런 봉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요. 그리고 로켓 헬스케어도 자 여기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금 박스를 뚫고 나서 박스권 가격이 23,700원인데 여기를 뚫고 나서 지금 요만큼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69.8%,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3,700원으로부터 약 70% 가격은 지금 보시면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 그래서 4만 원까지는 위로 목표가가 열려 있다. 여기 가격이 이제 4만 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만큼 다시 한번 위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갈 때는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같은 경우도 기준 거래대금이 2,200억이고요. 2,200억이면 일본봉에서 35억에서 약 45억 나올 때 그때 이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켓이 지금 시간 내에서도 약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버. 자, 클로버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로봇의 대장주죠. 그래서 얘도 이제 상따도 잘 들어갔는데, 일단 얘도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형성을 했어요. 여기 아래쪽에 1번 박스권, 위쪽에 2번 박스권, 그리고 여기에
3번 박스권이었죠, 여기가. 3번 박스권 돌파해서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요 고점에서 또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할 때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준 거래대금인 4천억이 터져줬어요. 그래서 4,300억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안전하게 좀 안착을 해줬고요. 클로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 로봇의 대장주로 뭐 갈게 이제 거래대금 유입으로 많이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거의 뭐 편안하게 얘는 이제 상한가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매수해서 이제 보여 중인데 일단은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3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에너빌리티. 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여기가 시국가죠. 146,000원. 여기가 신고가인데 한 100% 정도 남았고요. 기존에 이제 저항을 받던 저항대가 여기 1번 요 최고가를 가기 전에 저항대였고 최고가 가고 나서도 이제 추가적인 저항대로 요 2번 저항대도 지금 7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74,000원 가격대를 돌파했죠, 오늘.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착을 해주면 이런 봉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봉들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얘 같은 경우는 1봉상 1조 3천억 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최소 150억에서 한 300억 정도는 1분봉에서 이제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15% 이상 가고요. 오늘 15%를 가기 때문에 오늘 1분봉을 확인해 보시면 딱 맞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만큼 거래대금이 터졌죠. 지금 보시면 한 200억까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50억에서 한 300억 사이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 위치가 지금 74,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그 추세 흐름이 나올 때 또 이런 눌림 지점에서 매수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봉상의 기준 거래대금이 1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얘는 약 150억에서 한 2, 300억이 터질 때 일분봉에서 그때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에너비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비라고 오진 이렇게 우리 기술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오늘 힘 좋았죠. 거래대금도 한 6천억 가까이 터져줬고요. 그래서 18%에 끝났는데 결국에는 여기 21.5%까지 한 4%가량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넥스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얘는 요 지점 12만 7천원이 1차 목표 지점이 되겠고요. 요 그 다음 목표 지점은 17만원. 예, 17만원 선인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는 약 20만원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준 거래대금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4천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4천억 이상 터졌기 때문에 18%라는 15% 이상의 거래대금이 이제 나와줬고요. 그래서 4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얘는 약 55억에서 75억 이상 터져줘야 되겠죠. 네, 그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이젠 아레네머는 지금 시국가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5만 1천원 정도 되고 약 8% 정도 남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12%에 끝났지만 지금 13.4%까지 약간 1%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1천억 원, 1천억 원이면 얘는 일본봉에서 15억 터질 때 그때만 이제 보시면 15% 이상 상승이 나올 거고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자, 고점이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얘는 4만원 가량 되고 약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도 약 1% 정도, 지금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6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고 1,6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20억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 PIM은 자 로봇 관련된 주죠. 그래서 얘도 기가 너무 좋아서 요 상한가에 요 종가는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가는 훼손하지 않고 항상 종가는 그 위로 올려놔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요 꼬리를 통해서 10%까지 요 41,000원까지의 매물을 이식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1,100억이니까 일본봉에서 약 15억에서 25억 터질 때 그때 이제 눌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면도, 자, 로봇 관련된 주죠. 그래서 얘도 여기가 신고가 박스권이었습니다. 23,000원 라인이. 그래서 고점이 23,000원이었는데, 여기를 며칠에 걸쳐서, 한 2주가량에 걸쳐서 이렇게 매번 흡수를 하다가, 오늘 슈팅을 주게 됐고요. 그래서 27,200원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거래대금은 1,700억 원인데, 1,7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25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박스권이 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이시는 박스권이 약 1년, 지금 한 2년이 넘었네요. 지금 25년 10월이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1년 이상의 박스권을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장기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 요 박스권을 뚫고 위에서 지지하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얘는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의 높이만큼 상승을 하신다고 그렇게 목표가를 세우시면 좋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한 통과를 위협하지 않는 어느 정도 손절선을 잡아 놓으시면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박스권의 높이는 약 300%, 네, 3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박스권의 고점이 23,000원이기 때문에 300%면 곱하기 3을 하면 한 7만원. 이 목표가는
7만 원 선까지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상승을 할 때 얘기입니다. 상승을 할 때. 자, 한라캐스팅도 얘는 자, 자동차 부품하고 로봇 관련된 주죠. 부품하고 로봇 관련된 주. 그래서 부품 제조업체고요. 얘도 신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로봇에 묶여가지고 오늘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9,400원, 지금 신고가가 한 10% 정도 남았고 기준 거래대금은 1,400억이니까 얘는 일본봉에 20억 터질 때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는 이제 길로 상태라고 보입니다. 오진. 자, 오진 같은 경우도 월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하단부에 박스권이라고 보이거든요. 요만큼. 여기 보이시는 요만큼이 하단부의 박스권이다. 그 고점이 16,300원입니다. 그래서 16,300원을 지금 돌파해서 16,600원에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는 뭐 0.12%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이렇게 지지하고 상승을 하는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에너빌과 함께 에너빌이 올라준다면 우진도 무난히 이 신고가 2만 원은 돌파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약 1,200억, 1,200억이고 1,2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15억에서 약 25억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300원을 일단 돌파하고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주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서 얘가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거래대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봉에서 얘는 15억 이상이 안 터진다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플러티나 오늘 또 요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런 장대 양동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거래대금은 약 1,000억 원이고요. 1,000억 원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15억이 터지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도 이게 이제 단기 고점이 58,900원인데 라운드 피겨 가격인 6만 원까지 돌파를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상방의 흐름이 나올 때 이런 놀림 흐름에 접근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 모습이 좋았죠. 그래서 네이버도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8.7%, 약 9%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얘는 10% 이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0%까지 안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보려면은 2조 가까이 이제 기준 거래대금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3천억만 나와도 한 10% 이상 성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수준이 나올 때 얘는 30만 원이 보이시는 이제 10%까지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1조 3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150억에서 약 2, 300억 수준의 거래대금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도 오늘 한 1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해줬네요. 자, 제주 반도체는 생각외로 좀 약했죠.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운봉이긴 하지만 종가상 여기 한 10% 정도 상승을 한 위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2천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2천억이 안 터졌기 때문에 오늘 15%를 못 갔죠. 그래서 2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약 25억 원에서 35억 정도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고요. 이 음봉형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이 어때요? 다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면서 누가 샀어요? 예, 개인이 아닙니다. 예, 이 검은 머리 외인일 수도 있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스마트 개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요런 자리에서 요런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막 사는 개미는 있지 않잖아요. 예,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음봉을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 개미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반도체 후폭을 타고 만약에 이 음봉이 지금 최고점이 24,000원이잖아요. 이 음봉을 소화하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더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다음 주에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 거래대금은 2천억, 2천억이면 약 25억 원에서 30억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원익 IPS도 오늘 하루 좀 행보를 하긴 했는데 얘는 66,6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점이 이제 66,600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고가는 59,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돌파를 하고 이렇게 매물 이식까지 해놨기 때문에 얘는 기존 거래대금은 800억, 지금 800억으로 잡으면 안 되겠네요. 이전에 800억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신고가 라인이잖아요. 800억이 터져도 15%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존 거래대금을 앞전에 봉으로 이제 올려줘야죠. 23% 봉으로. 23% 봉에서 얘가 터진 거래대금이 약 2천억 원이니까 2천억 원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2천억이 터지려면 얘는 1분봉에서 약 25억 원에서 35억 원이 터질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크윙은 갈 듯 말 듯 하네요. 지금 7만 1천원이 한 15% 정도 나갔는데 여기서 요만큼 더 값스만큼의 매집을 했어요. 약 이 매집 기간도 한 5일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일 이상 매집을 하면서 갭을 깨면서 음봉형 상승을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안 터져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집중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뭐 원전도 튀어 올라왔고, 기존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이슈를 타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집중을 받는 거래대금은 이제 1,700억 원이다. 1,700억이 나오려면 일본목에서 25억 이상 터질 때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C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중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230억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기존 거래대금 800억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8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10억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죠. 오늘 300억밖에 안 터졌죠. 근데 많이 요 양봉을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네,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고요. 그래서 얘는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500억 원이니까 1분봉에서 한 10억만 터져도 충분히 15% 이상 상승을 하는 아이고요. 뉴로픽 같은 경우도 요 기준봉, 이게 보이지는 요 박스권이 기준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기준봉의 시가가 17,180원인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끈거하고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수렴 이후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1,500억 원이 나와야 되고요. 1,5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25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면 온시아도 여기까지 아래쪽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지금 올려놨어요. 네, 올려놓고 6,600원을 돌파하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6,600원을 돌파하고 분당 일봉에서 2,600억이 터질 때 그때 이제 눌림이 적고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2,600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최소 35억이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CTK에도 용기 돌파하고 17,400원 돌파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1,000억 터질 때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이하부터는 기준 거래대금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면인제약하고 그래피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너무 없잖아요. 33억. 요 면인제약도 지금 보시면 뭐 1,300억 터지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쪽 신규주 라이더로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래피하고 면인제약. 자,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주 긴긴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인데 좀 수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아침부터 갭들도 많이 뜨고 강했던 종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되는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장에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다 쉽지는 않았던 장이라고 좀 보이고요. 기존에 이제 반도체 로봇 관련돼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좀 취하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